실험 환경 네트워크 구성도인데 지금 뭘 이용할 거냐면 얘하고 얘를 이용할 거예요. 물론 이게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네요. 네. 지금 현재 20에서 같은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VPN을 뭐 실습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각종 그 라우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거리 경우에 터널링을 이제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해서 패켓망이 이렇게 있다,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 라고 간주를 하고 이 네트워크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다. 예를 들면 192, 뭐라고 할까요? 뭐 192, 1.1. 뭐 110이다.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좀 가정을 머릿속에선 하시고 실제 우리가 실습할 때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에서 한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실제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10.8.0.2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여기 서버를 설치하면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버추얼리 10.8.01이 이제 생겨요. 그거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터널링을 맺어서 암호화 전송을 하는구나 라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오픈 VPN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인증을 하게 되죠. 얘가 클라이언트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인증이 일어난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연결할 때는 이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1194를 이용을 합니다. 이거는 설치할 때 이제 물어봐요. 몇 번 포트를 이용할 건지. 그러면 이걸 1194로 할 건지, 뭐 2000으로 할 건지, 뭐 임의의 설정을 하면 되는데, 디폴트로 1194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은, 우분투 20.04 서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 IP 어드레스는 이렇게 될 거고 오픈 VPN 서버 설치를 이제 하면은 이 오픈 VPN 클라이언트 OVPN이라는 게 이제 생성이 돼요. 물론 이 파일 이름은 뭐 다른 걸로 정하면 되는데 .ovpn이 이제 생성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의 인증기관 인증서, 사용자 인증서, 그다음에 사용자 프라이빗 키가 이제 생성이 돼서 이거를 이 클라이언트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좀 자동화된 거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VPN 예를 들면 뭐 VPN 서버로 이제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접속하면서 얘가 뭐죠? 아까 요 클라이언트 OVPM을 자동으로 내려줘요.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 내려줍니다. 그러면 뭐가요? 요 세 가지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 용도가 뭐냐? 자, 이 용도가 뭐냐? 여기 암호화가 전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암호화를 공부를 한 다음에 SSL이나 IPsec 강의를 이제 자세히 거의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 자체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 암호화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만은 좀 기억을 하세요.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는 대칭키 암호화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데이터 전송은 대칭키 암호화를 통해서 전송을 한다. 그리고 서로 키 교환을 하는 게 있어요. 키 교환을 할 때 이 대칭 키는 그러니까 앨리스가 클라이언트라고 보고요. 이 밥이 서버라고 보시죠. 그러면 얘하고 데이터 교환을 할 때 인크립션을 하는데 대칭 키로 인크립션을 한다는 말은 이 클라이언트 A가 대칭 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밥이라는 서버가 대칭 키를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키 교환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키 교환을. 그죠? 이 같은 키를 써야 되거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키 교환을 바로 공개키 방식으로 어, 이 대칭 키를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공개키로 대칭 키를 전송을 한다. 왜냐하면 이 키 자체를 대칭 키 자체를 그냥 메일로 보낸다. 그냥 뭐 텍스트로 보낸다. 그러면 스니핑해서 해킹 당할 수 있잖아. 이 키가 해킹 당하면 이거는 암호화를 하나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 자체를 전송할 때도 암호화 시켜서 보내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공개키다. 자, 공개키는 이 밥에 좀 다음 얘기할까요? 이게 좀 지우려니까 이게 지우는 게 안 보이네요. 이 공개키로 이 키를 이제 전송을 하는데 이 누구의 공개키로 이 대칭 키를 전송을 하냐면 이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 시켜서 전송을 해요. 키를. 그러면 이 공개키 오면은 이 밥이라는 서버는 자기의 개인 키를 갖고 있어요. 공개키 방식은 공개키하고 개인키로 이렇게 페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프라이빗 키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키로 이 대칭키를 암호화시켜서 전송을 하면은 이 밥은 자기 개인 키로 그걸 풀 수가 있어서 이 키를 대칭키 하는 이 키를 받게 됩니다. 자, 장하게 좀 설명을 해서 미안한데, 뭐 특별한 다른 혹시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별도 뭐 강의를 하든지 특강을 하든지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용자 프라이빗 키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자기 개인 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 키를. 그 다음에 이런 인증기관 인증서, 사용자 인증서는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이 밥이 공개 키를 A한테 이제 줄 때 이 공개 키는 공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책에서 보면은 이거를 뭐 게시판에 올려놓는다, 뭐 이메일로 준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공개 키가 신뢰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밥의 공개 키냐라는 걸 누가 증명합니까? 아무거나 막 올려놓으면. 그래서 제3자가 서티피케이션 에이전트라는 제3자가 이 인증서를 발행을 해요. 이 인증서 안에 공개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밥이라는 사람이 밥 서버가 제3의 인증서에게 뭐 베리사인이라든지 여러 그 인증을 발행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신청을 합니다. 내 공개키를 요 인증서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인증서를 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서버를 구축하면서 인증서를 만들어 갖고 이 클라이언트에 지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서라는 게 정말 제3의 어떤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행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CA 인증서다 해서 그냥 테스트용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해서 요 세 가지가 왜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이 암호학을 약간 좀 지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이 인증서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인증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SSL이나 IP색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왜 필요한 거라는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모듈에 이제 넘어옵니다. 이게 원래 자동으로 넘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넘겨줄 그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뭐래요? SH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S카피, 요 클라이언트에서 S카피, 그러니까 카피예요. 리모트 여기에서 요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S카피를 설치를 해서 S카피는 이미 이제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분투 서버에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요거죠? 이게 대문자 P입니다. 대문자 P 22가 SSH 그 포트 번호죠. 그래서 요게 뭡니까? 여기 있는 서버죠. 여기 서버에 오픈 VPN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얘기예요. 파일 카피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여튼 서버 오픈 VPN 서버를 설치를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그러면 요게 이제 생성이 된다. OVPN이라는 게 생성이 된다. 이 생성된 거를 요 클라이언트에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거를 SSH를 이용을 해서 S카피로 카피를 해주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VPN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VPN을 실행을 해서 뭘 확인해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인터페이스를 10.8.02, 10.8.01이 이 서버에는 생성이 되는지, 새로운 IP 주소가 생성이 돼서 터널링을 하는지, 이렇게 5단계로 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대충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서버를 설치하는 그 과정이에요. 오픈 VPN 서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데, 요 URL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뭘 어떻게 설치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결국은 요 명령, wget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어떻게 해요? 요 오픈 VPN install.share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분투 서버에서 wget 해갖고 요걸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VPN install.shell이라는 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세이빙이 됐죠. 100%.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execution shell 파일이니까 755 모드로 이제 바꾼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755로 이제 바꾼 모드가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VPN 인스톨 쉘을 우분투 서버에서 실행을 합니다. 서버를 하면 이제 물어봐요. IP 주소. 여기서 퍼블릭 IP 주소를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게 퍼블릭 IP 주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분투 서버에 지금 사실은 이제 나트 모드로 지금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할당되어 있는 IP 주소가 어떻게 되죠? 20.122잖아요. 이게 공인 IP라고 생각하고 이제 입력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UDP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리커맨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픈 VPN의 서버의 포트 번호가 뭐예요? 1194 디폴트로 물어보죠. 요거를 그냥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S 서버 리졸브는 그냥 커런트 시스템 리졸브를 그냥 이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etc 밑에 resolve.conf 파일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27.0.0.53으로 되어 있어요. 요 53이 DNS 포트죠. 얘가 이제 자체 리졸브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외부에 192, 168 VM에서 제공하는 2를 쿼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요 VM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인식한 DNS 서버에 쿼리를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VM웨어에 관련된 좀 내용도 이 실습을 하려면은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는 컨셉을 갖고 이제 이걸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운영되는 데에서는 요게 공인 IP로 이제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요 리졸브는 etc 밑에 resolve.com을 보면은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서버 DNS 로컬 DNS 서버의 IP 주소를 뭐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여기 etc 밑에 resolve.conf에 이제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irst client를 위한 name 아까 그 3개 파일 .ovpn을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그 네임을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예를 들면 openvpn 하고 자기 이름 이니셜 뭐 홍길동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쉘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쉘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루트 밑에 오픈VPN wking 클라이언트 오브핀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오픈VPN을 사용할 클라이언트에게 넘겨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이렇게 오픈 VPN 서버가 있으면 여기
오픈 VPN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접속을 딱 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제 내려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내려준다. 그런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현재 제가 개발을 안 해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scopy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수작업으로 이제 요거를 내려 보낼 겁니다. 이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잘못됐네요. 요거는, 우분투 데스크탑을 이용할 거고요. 우분투 데스크탑의 IP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110이죠? 여기 110. 110. 요게 110입니다. 110이고,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겁니다. 제가, 그 파워포인트는 수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네, 제가 요 파일을 고쳤습니다. 우분투 데스크탑의 20.04하고 110번이죠. 하고 서버하고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지금 if config을 하면은 오픈 VPN이 지금 설치가 됐잖아요. 오픈 VPN 서버가 설치돼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지금 버추얼리 나왔어요. 툰제로라고. 여기 보면 10.8.0.1이라는 게 새로운 IP 주소가 지금 할당이 됐어요. 그죠? 예? 원래는 요거였잖아요. 요걸로였는데 이제 이걸로 인터페이스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하고 통신을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얘하고 통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는 예를 들면 10.8.0.2라는 게 생성이 돼서 돌 겁니다.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픈 VPN을 이제 스타트 여기 이제 이거는 서버가 설치가 돼서 지금 스타트가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아까 이제 보여준 거고 그 과정은 스타트 오픈 VPN, 리스타트 오픈 VPN 요 명령어는 아시죠? 리스타트는 스탑 플러스 스타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이제 액티브 돼 있다 서버에 오픈 VPN이 액티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if config 하면은 여기 새로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화벽을 열어주는데 예전에는 그 uncomplicated firewall을 그냥 disable 시켰어요. 다 열어놨어요. 근데 열어놓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 한번 요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allow 1194번을 UDP로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잖아요. 요 포트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80 포트 열어줘야 되겠죠. 뭐 80 포트는 뭐 안 열어줘도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80 포트도 열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SSH를 열어줘야 나중에 클라이언트에서 S카피를 해서 여기에 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파일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준 거를 요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UFT 스테이터스를 보면은 1194 UDP 열려져 있죠. TCP 열려져 있죠. 22번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TCP하고 UDP를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TCP 하면은 여기 슬래시 TCP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V6도 다 열려져 있어요. 근데 V6는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닫아도 상관은 없죠. 그 다음에 UFW를 enable 하면 모든 폴리시가 deny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이죠? 방화벽의 그 개념은 모든 포트를 전부 deny, 막아놓고 시작한다.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열어준다라는 이게 맞겠죠. 하나씩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걸 allow 된 상태에서 다 닫으려면 명령어를 많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80 포트, 뭐 443 포트, 뭐 1194 포트, 22번 포트 이렇게 필요한 것만 열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 혹시 몰라서 이제 리스타트업을 한 거예요. 리스타트업을 하고 IP tables L 하고 하니까 오픈 VPN에서 뭐 열려져 있는 게 보이죠? 자, 이거는 IP tables L로 보는 거고,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UFW 해서 스테이터스 보면은, 우리가 인지하기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까 보였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죠? 네.
IP 테이블즈는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FW 스테이터스에서 인액티브가 된 상태는 아니죠. 이 경우에는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그래서 넷스탯에서 이 명령을 해서 오픈 VPN을 보면은 지금 오픈 VPN이 지금 리슨 상태로 지금 열려져 있고 1194번 포트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고 어떤 IP 어드레스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리슨 상태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오픈 VPN을 서버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면은 아까 install.h인가요? 오픈 VPN install.h. 네. 이걸 돌리고 나서 요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wkim 홈 디렉토리에다가 옮겨 놓고 클라이언트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 SSH 설치를 하려면 바로 이 명령어를 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실습을 할 땐 금방 설치가 될 수 있는데 이 디펜던시 에러가 발생이 되면은 이 purge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삭제를 하고 다시 이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 디펜던시는 서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purge는 패키지를 삭제하고 설정 파일은 남겨두는데요. remove로 해버리면 패키지도 삭제하고 설정 파일도 삭제를 하는 명령어가 remove예요. 그래서 remove 패키지명, 패키지 네임을 치면 됩니다. apt 패키지. 이 sudo는 이게 이제 일반 유저 wkim이라는 일반 유저로 실행할 때는 이 apt나 이런 명령어는 안 먹혀요. 그래서 항상 이 스위칭 유저도 sudo라는 명령을 붙여서 루트 권한 요게 senuid로 세팅이 돼서 잠시 루트 권한을 갖고 가요. 이 명령어가. 그래서 이 sudo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명령어를 쳐야 됩니다. 일반 유저로 이 명령어를 칠 때는요. 루트 유저로 할 때는 이 sudo를 안 붙여도 되죠. 그냥 apt 이렇게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인스톨 하고 나서 스테이터스를 보니까 지금 러닝 상태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러닝 상태인 거 보면은 스테이터스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를 시킨 거죠. 스타트 SHH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테이터스 이네이블은 뭐였어요? 이 시스템이 시스템 파워 오프 되고 다시 부팅해도 SHH가 러닝 된 상태로 되게끔 하는 게 이네이블이에요. 디세이블은 아예 중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스템이 파워 오프 하면은 또는 리부트를 하면은 다시 뭐예요? 스타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부트 할 때도 이게 이 데몬 프로세스가 켜 있게 하려면 enable 명령어를 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터스 뭐 sh allow 시키고 한 요 상태를 본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분투 20.04의 데스크탑에서 오픈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볼게요. 클라이언트 설치하는 게 뭐예요? 이 서버에 있는 요거를 S카피로 지금 가져가면 되죠. SSH가 이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의 지금 상태를 한번 본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튠이 열려져 있구나. 그리고 이 파일이 wkim 홈 디렉토리에 있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에서 뭐예요? scopy-p에서 wkim 유저 아이디로 요 서버 여기 홈 디렉토리에 있는 요거를 자기 자신으로 카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명령어를 치면은 바로 카피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매니저 오픈 VPN 다운로드를 요거를 다운로드를 시켜야 돼요. 요거를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아까 .ovpn 있잖아요. ovpn 맞죠? 맞죠? ovpn. 요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읽어드리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매니저 오픈 VPN입니다.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치하느냐? 바로 sudo apt install network manager ovpn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 암호 1, 2, 3, 4를 누르면 저는 암호를 wkim 암호를 1, 2, 3, 4로 해놨거든요. 그럼 설치를 합니다.
이미 최신 버전이라고 돼 있고,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어서 0개 업그레이드, 0개 새로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제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여기 있죠, 요 네트워크. 요거를 클릭을 하고 유선 연결됨에서 유선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을 하면 요 VPN이 나와요. 요 VPN을 플러스를 해서 파일 가져오기를 합니다. 파일 가져오기 바로 여기 W키 밑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파일을 불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그렇죠. 요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한 다음에 가상 VPN을 우리 윈도우에서 그 VPN 켜기 뭐 했었잖아요. 그거 좀 생각하면 비슷하죠. 그래서 켜기를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도 오픈 VPN 클라이언트 모듈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 config나 IP 애드레스 요 명령을 치면 tune 0 생기고 뭐가 생겼어요? 바로 요 인터페이스 생겼죠? .2로. 그러니까 서버는 10.8.0.1이고 클라이언트는 10.8.0.2가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같은 랜이죠? 같은 서브 네트워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링이 된 거죠. 이 중간에 모든 라우터가 많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더라도 거의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통신하는 터널링이 생긴 거다. 그래서 터널링이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VPN이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VPN이 있고, 이거 클릭을 하면 끄려면 이거 클릭해서 끄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분투 2.04의 서버의 VPN 인터페이스 보면은 여기 튜닝 제로에서 이게 생겼고, 핑을 해보면은 10.1로 하면 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끄려면은, 여기서 끄면은 다시 핑을 하면 핑이 안 되고요. 하지만, 그렇죠. 이거 끄게 되면은 아까 그 인터페이스 있죠? 튠 제로의 인터페이스는 사라져 버려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서버 쪽으로 이걸 핑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다시 연결하면은 다시 튠 제로에서 이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고 핑이 또 제대로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마인드를 이제 해보면은 이제 아셨죠? 여기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요 그림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겠네요. 여기에 이제 생성이 되고, 여기에 요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고, 터널링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요 사이가 많은 라우터가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장표가 지금 2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하튼 요거 리뷰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